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우선 반가운 소식 한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가 11월 15일 오늘부터 더 이상 격리 없이 한국에서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일요일 훈센 총리의 명령으로 코로나 2차 접종까지 받은 여행객에 대해 입국 검역 중단하고 격리 없이 입국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숨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 가려고 하니 비행기 자리가 또 없네요. 다음 주에는 격리 해제된 캄보디아 모습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이야기로 돌아와 현재 저희 공사 현장 땅 이웃 분쟁과 관련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땅도 구입해 보기도 하고 땅을 또 직접 팔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냥 땅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팔면 대부분 토지 등기부상의 땅 면적으로 이전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토다는 구매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바로 건축할 계획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번 4억 땅이 그런 케이스인데 건물을 지을 계획이면 이웃 땅과의 경계면을 더 꼼꼼히 챙겨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지금 와서 많이 후회됩니다. 사실 우리 땅의 분쟁 원인은 정부가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가 2015년도부터 캄보디아에는 새롭게 토지 등기 제도를 현대화 작업하면서 여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알맵이라고 부르는 새 등기부가 전국적으로 재교보되기 시작하였고, 이때 지적도상의 고유 위치 번호를 도시계획과 맞물려 조정 또는 부분 수정한 것 같습니다. 이 땅 아버지 때부터 30년째 살아왔던 전 주인은 정부가 수정한 땅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웃들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고 있었던 듯합니다. 다만 저희 땅의 분쟁을 일으킨 옆집 주인만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게 되었고, 이를 되찾기 위해 전 주인과 오랫동안 대립해 오고 있었던 상황에 저희에게 이 땅을 판매한 것입니다. 이를 기회로 옆집 이웃은 바뀐 땅 주인이 외국인이라 협의하기가 쉬울 텐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전 주인과 한통속으로 생각하고 저희와 이야기해볼 생각도 없이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쟁 중인 앞 땅은 우리가 선점하고 있는 부분 약 84스퀘어미터를 어쩔 수 없이 구매키로 하고 계약과 성금 50%를 지불하였습니다. 여담으로 지난 일이지만 한창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는 이 옆집 주인이 이 땅을 4만 불에 팔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당시 아무 근거도 없이 4만 불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 이런지하에 거절했지요. 그러다 이번에 지적도 재확인하고 우리가 구매 협상 시도하니 얼굴을 바꾸어 스퀘어미터당 1000불 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850불에 구매하게 되어 참으로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이 4억 땅은 과거 스퀘어미터당 700불에 구매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와 경계하고 있는 나머지 다른 이웃들이 저희가 점유 중인 땅을 정리해야만 했는데 제일 먼저 전 땅 주인을 불러 당신이 이 땅의 역사를 잘 알고 과거 이 땅을 판 당사자이니 이웃들을 만나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이웃들이 가족 또는 친구 사이라 우리가 나서면 앞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격 문제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전 주인은 이웃들을 만나 이웃집 2번과는 가족 간이라 무상 이전 수용하였고 이웃집 3번은 모두 세 채인데 전 주인과 친구 사이로 아버지, 아들, 딸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어 전 주인이 돈 1,500불 주고 이전 동의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웃 4번은 전 주인의 매제로 우리가 땅을 반환받아야 하는 땅입니다. 이웃 1번에서 3번까지 원만히 해결되면 저희도 무상으로 이 등기 이전 해줄 생각입니다. 단지 구두상으로 약속한 것이고 아주 갈 길이 먼데 정확한 이웃들과의 땅 청약을 하고 땅 면적 나오면 이를 근거로 등기 이전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었지만 전 땅 주인과 이웃들의 이 현 상황을 쉽게 해주어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 등기부상 땅 면적은
1542스퀘어미터인데 이번 등기 이전 해 주고 받고 나면 실제 땅 크기가 70스퀘어미터 더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정리된다면 최종 땅 크기는 등기상 1613스퀘어미터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84스퀘어미터 분쟁 땅 구입 대금은 전 주인이나 이웃 4번에게 요구하지 않고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 지난 설계 및 인허가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설계 도면 자체가 사실 부실해 골조업체 선정 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총 8개 입찰업체 중 3곳은 중국과 로컬 업체이고 나머지 5곳이 모두 한국 업체들인데 대부분 이곳 현지에서 5년에서 20년 넘게 건설업을 해오고 있는 베테랑 회사들이라 사실 건재가나 공사 때 골탕 먹을 일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체 선정 때 저희가 고려한 것은 감리인이 없어 책임 시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전기, 설비, 공조, 통신, 엘리베이터 등 기타 한국 공사업체들과 원활한 소통 및 전체 공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코자 했습니다. 이번 골조업체로 선정된 블루라인 컨스트럭션은 다소 늦게 캄보디아에 진출한 회사이긴 하나 현재 캄보디아에서 한국 정부 원조공사인 바탐번 댐 공사를 진행 중이고 저희 현장 인근에 있는 센속의 23층 최고급 한국 아파트 공사 등 현재 2곳에서 대규모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자체적으로 골조용 자재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등 장점이 많아 지난 6월에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하태경 소장은 앞으로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방송에 나오실 분인데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재학 시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획득,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에서 근무 중 기술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으며 캄보디아 진출 후 약 10년 동안을 캄보디아 건설 전문가로 일하고 계시는 터줏대감으로 2년 전에는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신축 건물을 완공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는 건설 관련 법률 제도가 부실해 한편으로는 집 짓기가 상 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준이 없다 보니 스스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들이 무지 많습니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공사 시작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주자, 시공자, 감리까지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발주자와 시공자만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전문 감리인들이 부실해 하다 보니 발주처에서 생략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현장 수장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중요하며 공사 중 분쟁 시 제일 앞에서 교통정리해야 하는 분 또한 현장 소장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골조공사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첫째는 기후인데 한국처럼 동절기 공사 때 어려움이나 난방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항상 무더운 날씨라 공사에 지장을 주며 매일 비가 오는 우기철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 저희처럼 공사 품질과 일정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여러분들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프론팬의 토질입니다. 자갈, 모래, 실터, 점토 그리고 물로 구성된 이곳 프론팬의 흙 구성은 일반적으로 흙보다는 점토 비율이 높아 건기에는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우기에는 죽탕처럼 되어 공사 진행에 많은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처럼 최소한 지하 텃밭이만이라도 우기를 피해 계획을 잡으신다면 공기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 문제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 공사 근로자의 작업 수준과 임금이 문제입니다. 현재 일반 노무자, 흔히 노가다라고 하죠. 이들이 하루 일당은 10불에서 15불 정도입니다. 반면에 작업 능률도는 한국 근로자와는 비교가 되지 못할 만큼 못 미칩니다. 인력을 더 많이 동원해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으니 적정한 인력 배치 및 효과적 관리가 필요한데 캄보디아에 처음 오시는 한국 관리자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 현장 진행 사항은 지하 흙 대파기 공사 후 외부 토사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벽 H빔으로 띠장 공사를 끝냈고 흙막이벽 사이의 누수 차단을 위해 방수 공사를 시행했고 파일캡 작업 후 지하 바닥 전체를 통으로 콘크리트 슬랩으로 입히는 즉 흔히 한국에서 매트 친다고 하는 매트리스 공사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서야 골조공사는 3부 능선 정도 넘은 기분입니다. 앞으로 골조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어떻게 건물이 올라가는지 매주 그 모습을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캄보디아 전기 사정과 저희 현장 전기공사 관련 이야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 전력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일주일에 여러 번 정전이 됩니다. 15년 전 처음 저희가 공장을 세웠을 땐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정전 문제로 발전기 없이 공장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와 비해서는 지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전적으로 이곳 한 점만 믿고 건물을 지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정전시 대비 대용량 자가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분들이 캄보디아 건물 지을 때 이 발전기 설치하는 걸 깜빡합니다. 건물 잘 지어놓고 정전 때 전기 공급 못해 집값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한국과 헤르츠가 달라 일부 전기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는 전기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